자, 오늘 뭐 또 다른 뭐 역사적인 이야기거리가 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서거일이고 또 503 첫 공판이 열렸던 날이잖아요. 오늘 공판에서 어떤 일들이 오고 갔는지, 오늘 공판이 중요한 이유는 어떤 것이 있는지 민주정편 월요일 프로그램 더 깔때기에서 비주얼을 담당하고 있는 현근택 변호사 여기 들어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일리 오셔. 네, 어서 오세요. 네, 일리 오세요. 이 자리가 이 스튜디오가 이제 소박해가 마이크도 없네. 마이크. 네, 마이크. 밑에. 마이크. 이거 밑에 이렇게 앉으세요. 이야, 뭐 변호사야 예능이야 이거 뭐야 왜 그래 이거 초장부터. 아유, 제가 오니까 그냥 스튜디오가 환해진 것 같습니다. 아유, 그러니까요. 네, 분위기 좋습니다. 라이트 하나 꺼도 될 것 같아. 네네. 네. 71년생 어떻게 알았습니까? 인터넷 보고 알았지. 아유, 또 사무실은 용인수지? 사전 조사까지 네? 다 했었구나. 용인수지? 네, 맞습니다. 뭐 네네. 전문으로 하세요? 아, 부동산 전문인데요. 부동산 돈 전문? 되는 거는 다 합니다. 예. 그러시구나. 어떻게 그 조회까지 해보셨나요? 자, 오늘 뭐 깔때기에서 많이 시청자를 뵙겠지만 오늘 팩트 폭격기 특별 출연하셨어요? 한 말씀. 네, 특별 출연한 잘생긴 변호사 비주얼 담당 hen근택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리에방님이 어서 오세요, 변호사님. 아,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실 거라 믿고요.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도 현근택 변호사님께 궁금한 거 있으면은 올려주세요. 네. 뭐 물어볼 거 있으면 올려주세요. 결혼했어요? 아, 당연히 했죠. 아니, 저는 71년생이니까. 막걸리 한 잔 안 줍니까? 그래요? 막걸리 혼자 드시면 홍일우님이 얼굴 담당은 센터죠 하셨습니다. 자, 반만 우리 주시죠, 저, 반만. 예, 아유, 고맙습니다. 아, 이 그리고 덕분에 또 한 잔 얻어먹겠습니다. 대화 좀 길게 나눠야 되니까 한잔 하시면서. 워낙 술 잘하십니까? 뭐 좀 먹습니다. 아, 좀 먹어요? 네. 이거 저 막걸리 몇 병 먹는데? 한 3병, 4병을 먹고 왔습니다. 어? 나하고 비슷하네. 네. 아니 그렇게 술 많이 마셔가지고 어떻게 변호사 일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다음 날 재판 있고 그러면은. 재판 뭐 술 먹고 더 잘 됩니다. 아 그래. 네. 쫄지 않기 때문에요. 더 이렇게 막 할 소리 막 하고 그렇습니다. 네. 농담이라 당연히 여겨지고요. 자, 이 오늘 팩트장 오늘 저 박근혜 첫 공판 어떻게 열리게 됐는지 개요부터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오전 10시 법원 종합청사의 417호 형사 대법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번째 정식 재판이 열렸습니다. 네, 지난 3월 31일 서울 구치소에 수감된 지 53일 만에 처음으로 법정에 서게 된 겁니다. 네.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올린 머리에 사복을 입고 법정에 나타났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는 세 번째로 피의자석에 서게 된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재판 시작 전 본인 확인을 할 때 직업은 무직이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오늘 재판은 박 전 대통령의 40년 직위이자 국정농단의 사태의 장본인인 비선 실세이자 주요 공범인 최순실 씨와 함께 첫 재판을 받아 화제가 됐습니다. 네. 그래요. 네, 문지기님이 변호사님도 안주 좀 주세요 하시고 고맙습니다. 역시 고맙습니다. 역시. 예. 제가 어저께 우리 동지들한테 약속드린 대로 오늘 이제 퀵으로 이 가발 하나 좀 받았대요. 우리 저 제작진들이. 그래서 제가 올린 머리를 해보려고 그랬는데 네. 머리핀 뭐 만지는 게 그러니까 귀찮아가지고 그냥 네, 이렇게 핀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가발로. 네. 너무 그러니까 지금 더 죽겠는데 이따가 저 요 박근혜 얘기 끝날 때까지만 좀 쓰고 있을게요. 제가. 이때 말씀드리는 순간 유튜브 슈퍼챗으로 밝은 달님께서 20파운드 영국에서 보내셨나 봐. 네. 전 세계적인 프로그램입니다. 팩트 폭격기. 변호사님도 하나 해주십시오. 뭔가 하트라든지 뭔가. 네네네. 제가 하는 거 보고 주겠죠 뭐. 잘하면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요. 자, 이 503이 이제 무직이다. 직업이 뭡니까? 그랬더니 무직입니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 누구 생각나더라고? 네. 무직입니다. 네, 근데 네. 원격이 인격님이 살짝 무섭다고 지금. 누구요? 내가? 네. 가발이. 내가 야 이러고 있으니까 정말 제 대학교 1학년 시절 생각난다. 장발 세대세요? 장발 그때는 다 세대. 이렇게 입었잖아요. 예. 여기다 저 도끼빗 같은 거 넣고 다니고 이런 맛에 딱 버스 타고 다니고 그랬었는데 야 진짜 제 40년 전 제 대학교 1학년 생각나게 만드네. 가발 간만에 써보니까. 네. 예. 심영선님이 유튜브
박근혜 사복 입을 수 있나요? 입을 수 있어요? 네, 입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이 수의를 입었어요. 근데 네. 수의를 입으면 판사나 이제 그 사람들한테 약간 선입관을 줘요. 아, 저 사람 뭔가 잘못했나 보다. 그래서 그 법정에서는 일단 사복을 선택입니다. 아. 수의를 입거나 사복을 입을 수 있고요. 그 전에는 수갑도 채웠는데 요즘은 수갑도 풀고 나옵니다. 아까 들어갈 때만 들어올 때는- 들어오고 나갈 때만 법정 안에서는 아. 그 대기석에서 풀어줘요. 풀어주고 그렇군요. 예전에는 차고 나왔습니다. 아니면 포승줄을 묶거나. 근데 그게 일단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제 포승줄을 묶여 있거나 수갑 차고 있으면 일단 죄를 적겠거니 생각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좀 이게 민주화되다 보니까 그렇게 예, 한 이 겁니다. 법 네. 전문가가 나와 계시니까 뭐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요 계속 물어보세요. 저희가 여쭤보고 또 답변 듣는 것도 가지고 갈게요. 네. 자, 이 최순실은 503하고 눈도 안 마주치고 뭐 물먹였다. 재판 끝날 때까지 마주보지도 않았다. 근데 하여튼 먼저 이 공판 열린 이 417호 여기가 아주 뭐 유명한 재판장이라는 네, 맞습니다. 거죠? 네네네. 이제 417호 법정을 좀 보겠는데요. 예, 설명 좀 네네네. 해줘보세요. 예. 이 법정에서 사실은 이 여기가 뭐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도 재판을 받았고요. 예전에 뭐 이건희 회장도 받았는데요. 예. 한 가지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예전하고 예. 그 예전에는 재판을 피고인석이 이쪽에 있었습니다. 이쪽에 서서 이렇게 재판을 받았어요. 피고인이 어디 예, 앉아 있다고요? 피고인 이쪽에 아, 여기? 예, 이쪽에 서 있었습니다. 예. 방향에 앉아 예, 있었는데. 그 전에는 요게 조금 좁았습니다. 요 정도 앞에가 있었죠. 앞에가 있었고 방청석이 있었는데 2007년부터 피고인이 이쪽에 가게 돼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검찰하고 마주 보면서 대등한 위치다. 이렇게 앉는 거고요. 옛날에 예. 전두환 노태우도 여기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때는 여기 있었습니다. 아, 예, 요쯤에 언제 좀 앞에 있었죠. 바뀌었어요? 2007년 정도부터요. 예. 이게 미국식입니다. 아, 예, 이게 미국식. 바뀐 게? 예, 그러니까 원고 피고 대등한 입장이다. 검사랑 이 피고인이랑 대등한 입장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또 특이한 것이 그 전에는 피고인들만 이렇게 앉고 변호인들은 뭐 뒤에 앉거나 이랬는데요. 이렇게 변호인 나란히 앉고 같이 섞어서 예, 나란히 앉고 그다음에 변호인 앉고 피고인 앉고 변호인 앉고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게 이렇게 됐어요? 이것도 약간 이제 피고인을 약간 그 보호하는 입장입니다. 피고인이 사실은 법적으로 잘 모르고 그다음에 판사하고 바로바로 물어봤을 때 대답을 못하기 때문에 맞은편에는 검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좀 방어해주기 위해서 좀 앞에 앉고 바로바로 이렇게 대응할 수 있게끔 해준 겁니다. 여기는 이제 증인이 와서 이제 선서를 하는 거거든요. 증인. 그러니까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도 증인으로 나올 수 있어요. 이 사건에. 그럼 여기 와서 선서하고 합니다. 평소에 여기 앉아. 속기사는 어디 있어요? 속기사는 여기 원래는 이렇게 안 앉아 있고요. 옆으로 앉아 있습니다. 옆으로 앉아 있는데 너무 두 분 다 이게 예, 지금 뒤통수 방송. 그렇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 그 기장님이 예전에 그 법정에 몇 번 가보신 것 같아요. 저요? 예. 아, 저도 저 영호의 몸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 재판 얘기하시니까 아마 네. 그 옛날 생각이 네. 새록새록 나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이 화면에 들어가시는 줄 알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현 변호사님, 오늘이 이제 첫 번째 공판 날이었잖아요. 네. 어떤 사건이든 이게 이 첫 번째 공판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 옛말에 시작이 반이다 이런 말도 있지 네. 않습니까? 재판 처음 한 날은 일단 뭐 인정신문이라 해서 뭐 이름도 물어보고 직업도 물어보는 것도 있는데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범죄 혐의를 인정할 거냐 말 거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이제 이런 죄로 기소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인정할 겁니까 물어보거든요. 하나마다. 네. 그러면 인정합니다 그러면은 넘어가는 거고요. 예. 재판이 인정 안 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증인도 부르고 뭐 증거 조사도 넘어가는데 오늘은 전부 다 인정 안 전부 한 거죠, 부인한 당연히. 겁니다. 예, 전부 부인했습니다. 예, 검찰에서 지금 503한테 적용한 혐의 종류만 18개. 네네, 맞습니다. 18개가 있다면 18개. 네네. 예? 네. 18개라던데 어떤 게 있습니까? 팩트장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503의 최종 혐의는 총 18개입니다. 네. 그중 직권 남용, 네, 강요 혐의는 11건, 뇌물 관련 혐의는 5건이며 네, 뇌물액은 592억 원입니다. 네. 표 보시면서 어떤 혐의가 있는지 네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큰 틀에서 보면요. 예. 또 뒤로서 봐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18가지가 되지만 큰 틀에 보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세 가지. 예. 하나는 뭐냐면은 직권 남용과 강요. 네. 예, 요거는 이제 일기 검찰에서 보러 취소한 거고요. 그다음에 뇌물. 뇌물은 뭐냐면은 그 특검에서 수사를 한 겁니다. 예. 그다음에는 뭐 공무상 비밀 누설 이렇게 세 개로 보면 됩니다. 큰 틀로. 큰 틀로 보면. 근데 네. 직권남용하고 강요는 뭐 5년 이하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다음에 비밀 누설, 공무상 비밀 누설도 2년 이하고 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뇌물죄가 되겠습니다. 네. 예, 뇌물죄가 네. 이제 가장 그러니까 중요한 거다. 쉽게 보시면 처음에 검찰이 수사할 때는 뇌물을 안 했고
그러니까 직권남용하고 강요만 했고요. 그 다음에 특검에서 뇌물을 하니까 네. 다음에 다시 또 이제 검찰에서 2기 수사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이제 조금 더 뇌물을 보강한다고 보면 됩니다. 예. 네네. 네, 댓글창을 좀 보면 지금 18개 혐의라고 하니까 다들 그네는 18 숫자랑 운명이다. 뭐 네네. 180년 받았으면 좋겠네요. 가을별님. 네네. 네. 저희가 네. 귤라임께서 장무경한테 10개. 네, 고맙습니다. 현 변호사님한테도 다만 한 개라도 좀 쏴주시면. 끝나기 전에 한 개는 받을 거 하겠습니다. 자, 네네. 현 변호사님 네. 이 한두 개도 아니고 18개나 되는데 이 중에 네. 오늘 가장 쟁점이 된 사항은 뭡니까? 뇌물죄입니다. 왜냐하면 이 특검 이게 사실은 처음에 검찰이 수사를 할 때는 뇌물을 안 했습니다. 네. 직권남용 강요만 했고요. 아까도 예.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인정돼도 5년 이하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번 장량 감경을 하면은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뇌물은 이게 지금 1억 이상이면 특가법이 적용되거든요. 네. 그래서 뇌물죄 인정 여부가 이 재판에서 가장 핵심입니다. 네. 그래요. 그럼 처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처벌이 지금 제가 지금 표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네. 그 이제 요걸 한번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중간도 이거 좀 비춰. 네네.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대법원의 그 양형 기준표입니다. 네. 양형 기준표에 보면 5억 이상 뇌물인 경우는 기본적으로 9년에서 12년입니다. 네. 그래서 감경 요소가 있으면 7년에서 10년으로 줄어들고요. 예. 가중 요소가 있으면은 11년 이상 무기까지 가능합니다. 여기에 가중과 감경 요인이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 보면 뇌물을 반환한 경우에는 감경 요소로 치게 돼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반성한다. 반성한다는 얘기는 자백한다는 얘기입니다. 인정한다. 네. 그 다음에 처벌 전력, 전과가 있냐 없냐. 만약에 여기 있다, 요게 만약에 하나 두 개 있으면 일로 넘어갑니다. 근데 가중 요소는 적극적으로 요구했다. 먼저 요구했다. 예. 그 다음에 2년 이상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했다. 네. 그 다음에 업무 관련성이 높다. 그 다음에 3급 이상 고위직인 경우, 그럼 요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요거와 요게 하나씩 삭감을 해서 만약에 동수라 그러면 여기로 가는데요. 예. 지금은 어쨌든 부인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보다는 기본과 가중 사이의 것으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9년에서 12년. 9년에서 12년. 만약 가중 간다 그러면 11년 이상 무기까지도 가능한. 네. 한 10년? 뭐 그 정도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판사님들이 잘 양형을 하시겠지만. 네. 자, 이 가중 요소 이런 걸로 503도 형량이 좀 낮아질 수가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인정한다든가 네. 아니면은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뭐 적극적으로 내가 그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국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뭐 사회 봉사를 한다든지 내가 그 돈을 예를 들어서 받은 돈들을 뭐 돌려주고 아니면 사회 기부를 한다든지 네. 뭐 그런 행동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네. 가능성은 뭐 크지 않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동기들 원격이 인격 7에서 12년 사이다. 네, 대갈비 무기다 무기. 네. 특전용사 관리자님 PC에서 카드 결제는 안 되나? 지금 이 중요한 얘기인데 지금 특전용사 지금 카드 결제 가을 잘 안 보여. 가을 별님. 네. 무기 받으면 좋것이요. 관리자 카드 결제 됩니다. 예. 네. 아까 화살촉 쏴주시고 싶으신데 네. 그 변호사님 이름이 없어서 네. 근자 택자 현근택 변호사님이에요. 현근택님. 특정 그 이름이 만들어져 있질 않아서 쏴주시지 못하고 있다고 화살촉을. 네네. 저희가 에스코에서 어떡하죠? 저 우리 지금 저 만들고 있다고 팩트 합니다. 장님한테 네. 팩트 장님한테 일단 드리겠습니다. 가불로 괄호 열고.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오늘 저 공판에서 화제가 됐던 게 또 말이죠. 그 이원석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 검사 모두 진술이 화제가 됐던데 이 내용이 뭡니까? 네, 지금 방금 근데 현근택님께 화살촉 10개.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리에방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리에방님, 네, 감사하고요. 예. 네, 이 부장검사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 사실을 밝히는 모두 절차에서 헌법은 국민에게 주권이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선언하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국민은 법을 지키고 노력할 의무를 지고 있음에도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사사로운 이득을 취득하기 위해 절차를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해 국민 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사건의 중대성을 강조했습니다. 네. 이 부장
부장검사는 이어 전직 대통령이 구속돼 법정에 서는 모습은 불행한 역사의 한 장면일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대통령의 위법 행위에 대해 사법 절차에 따라 심판이 이루어지는 법치주의의 확립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다. 향후 검찰은 이 사건 실체가 명명백백히 밝혀지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지도록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재판부 소송 지휘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말씀드리는 중간에 문지기님이 우리 현 고맙습니다. 변호사님한테 네, 고맙습니다. 엄지척 잘생겨서 10개 더 줍니다. 엄지척입니다. 뭐야 시방 나오자마자 자기 자랑하고 있어. 있네요. 현건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말씀만 감사하지 말고 뭔가 바디랭귀지가 있어야 돼요. 바디랭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고요. 리액션 이런 걸로 제가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자. 헌법은 국민에게 주권이 있고 모든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선언하고 있다. 이 말 아마 이제 많은 분들 이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 들었잖아요. 헌법초 제1조 2항. 저희가 촛불 집회할 때도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현 변호사님 검찰에서 이 이야기를 가장 먼저 꺼낸 이유가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이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요. 우리가 이 광화문에서는 이 말을 정말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외치고. 근데 이게 법정에서 더구나 검찰이 국민 주권을 먼저 얘기했다는 거 저는 촛불의 힘이라고 봅니다. 촛불의 힘이 결국은 우리가 검찰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어찌 보면 뭐 법치주의를 강조하고 이런 입장인데요. 검찰이 처음 모두 진술이라는 건 처음에 자기 입장을 밝히는 거거든요.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이 모든 재판은 결국은 촛불의 힘으로 국민들의 힘으로 시작된 것이다. 그거를 선언했다고 봅니다. 검찰에서. 자, 이 503의 변호인단이 오늘 모든 내용을 반박했다면서요. 팩트장. 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오늘 첫 공판에서 이번 사건의 공소 사실은 엄격한 증명에 따른 게 아니라 추론과 상성에 의해 기소됐다는 점을 먼저 말한다. 그러면서 이어 미르 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받아내서 박 전 대통령에게 어떤 이익이 있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재단의 돈은 관계 정부 부처에서 엄격하게 관리하는데 스스로 쓰지도 못할 돈을 왜 받아내려고 재단을 만들었겠냐라고 반문했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비서관과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검사의 주장인데 공소장 어디를 봐도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 공모관계가 써있지 않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송미루님이 검찰도 눈치 보는 듯합니다 의견 주셨고요. 자, 결국 돈을 받은 건 박근혜가 아니다. 공모관계가 없다 이건가요? 이에 대해 한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을 받은 것보다요. 돈을 왜 줬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누굴 보고 줬느냐. 최순실 보고 돈을 줬겠느냐. 만약에 우리 최일구 기장님이 가서 돈 달라 삼성한테 돈 달라고 하면 주겠어요? 안 주죠. 돈을 왜 줬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돈을 받은 이미 이제 국정농단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그 부분이 형사 재판으로 왔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일단은 뭐 형사 재판하고 헌법 재판은 좀 다릅니다. 헌법 재판은 헌법 위반 여부를 다루는 거고 형사 재판은 어쨌든 형사법 위반을 다루는 건데요. 그런데 일단 헌법 재판에서 1차적인 판단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탄핵에 준하는 어떤 탄핵을 할 만한 사유가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형사 재판에서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게 뭐 인정이 안 된다면요, 헌법 재판도 또 잘못한 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최순실이가 재판장에 박 전 대통령 나오시게 한 제가 죄인이라 이렇게 증언을 했는데 본인이 다 뒤집어 쓰겠다 뭐 이런 심상인가요? 일단은 뭐 꼬리 자르기라고 보는데요. 전형적으로 이제 공무원이나 고위 공무원들이 돈을 받으면 이런 작전을 많이 씁니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 제가 다 알아서 했다. 근데 그 사람 보고 돈 준 게 아니거든요. 돈을 누구 보고 주느냐. 그게 핵심입니다. 대통령 보고 주는 것이지 최순실 보고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 얘기 하나면 끝납니다, 사실은. 그렇군요. 오늘도 저 503은 모든 혐의는 부인하고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하던데 그런 이유 그 공판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일단 공판에는 인정했을 경우에는 이제 아까 감경 사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 인정 안 하기 때문에 감경 사유는 일단 없는 걸로 보고요. 근데 이걸 만약 인정하게 되면 지금까지 모두 이렇게 국민들한테 취했던 태도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전부 무너지는 꼴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저는 끝까지 부인하는 것으로 갈 걸로 봅니다. 끝까지. 나는 돈 안 받았다. 내가 받은 게 아니다. 한마디로. 내가 받은 게 아니다. 그렇죠. 자, 오늘 3시간 만에 첫 공판이 끝났어요. 팩트장,
재판부가 어떤 입장을 냈는지 확인해 주시죠. 네,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 첫 공판기일에서 재판부는 소추권자가 특검이든 일반 검사든 적법하게 구공판에 기소된 걸 병합하는 건 법리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며 네. 기존에도 특검 기소 사건에 대한 기소 사건의 일반 사건 병합, 반대로 일반 기소 사건에 특검 병합한 경우 여러 차례가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재판부는 병합 사건은 하나의 절차로 심리가 이뤄지고 증인 신문 등 증거조사 결과는 병합 피고인 모두에 대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뇌물수수 공소 사실이 완전 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하나의 사건으로 특검이 신문한 증인 신문 결과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당연히 효력을 미친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드리는 순간 네. 봉택양님께서 화살촉 100개 금촉을 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른 동지들 리에박 뭐라고 써 있어요? 와, 봉택양님 환영합니다. 봉택양 성공이다. 서태우님이 채팅방에 입장하셨대. 우리 안성 서태우님 그동안 어디 갔다 왔시오? 왜 요새 안 들어와요? 네. 기장님 먼저 정리를 하고 난 뒤에 채팅방 동지들 반응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저 워낙 노트북을 좀 갖다 놔야 되는데 저 멀리 저게 있으면 기장님이 이게 눈이 침침하시구나. 네. 이게 좀 큰 걸로 해놓든지 좀 안경을 좀 그러니까 큰 워낙 걸로 하나 좀 소박해가지고. 하셔야 되겠네. 예. 김 감독 똑바로 안 할래? 똑바로 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들려. 똑바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어요? 예, 똑바로 하겠대요. 자, 정리를 해보면 말이죠. 재판부에서는 특검에서 기소한 내용들이나 증거도 모두 채택하겠다라는 건데 이에 대해서 503 측에서는 이중 기소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재판부에서 최순실과 박근혜 사건을 하나로 보겠다는 뭐 그런 뜻인 건가요? 아이고 아주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이게 최순실 사건이 처음에 검찰에서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다음에 검찰에서 미진하다 그러니까 특검으로 간 거고요. 네. 특검이 이제 만료가 돼서 예. 다시 또 검찰이 한 거예요. 예. 그럼 결국은 하나의 사건을 갖고 한 것이지 네. 특검 사건 따로 뭐 검찰 사건 따로인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어찌 보면 좀 이렇게 별로 네. 이렇게 영향가 없는 주장이다 이렇게 그래요. 보겠습니다. 네. 네. 이 서울지검장이 윤석열 지검장으로 임명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공판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한간에서는 윤석열을 지검장으로 임명한 이유가 공소장 표지 보면 원래 검찰이 수사했던 거 박영수 특검이 했던 거 특검 끝나고 또 네, 그렇죠. 다시 검찰이 또 수사한 거 했죠. 다 섞여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공소장도 여러 개로 나눠져 있는데 이걸 정리해서 하나의 사건으로 만들게 네. 하고 정리된 공소를 유지하게 하려고 한 거라는 평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분이 저는 누군지 모르겠지만요. 네. 되게 뭐 법률가가 아닐까 이런 예.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정확한 지적입니다. 아, 지금 그래요? 공소장이 왜냐하면 처음에 검찰 수사는 그냥 직권남용하고 강요만 했어요. 네. 그러다가 특검이 뇌물을 수사했잖아요. 예. 그걸로 특검은 또 기소를 먼저 했습니다. 예. 나중에 검찰이 다시 또 뇌물하고 이걸 수사해서 기소를 했거든요. 네. 지금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롯데나 삼성 이런 경우 보면은 직권남용 강요하고 뇌물이 둘 다 섞여 있습니다. 예. 이걸 정리를 해야 돼요. 어. 근데 만약에 특검은 근데 이미 끝났지 않습니까? 네. 공소 유지 검사들만 있어요. 그러면 사실 큰 권한이 없습니다. 네. 근데 검찰이 만약에 이게 도와주지 않으면 검찰 측하고 특검 측의 이 공소장 정리라든지 수사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사실은 서로 미루다가 잘못될 수가 있는데 네. 지금은 어쨌든 특검 수사를 하던 윤석열 팀장이 검사장으로 네. 지검장으로 왔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부드럽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특검 네. 수사와 검찰 수사를 정리해서 제가 보기엔 조만간에 이 그 수사 내용을 공소장 하나로 쫙 정리할 걸로 봅니다. 네. 그래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지적해졌습니다. 명쾌한 네. 답변 네네. 고맙고요. 현근택님께 팩트장 케이트 러브 케이트 러브 러브.m 네. 이렇게 현근택님께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좀 전에도 감사합니다. 주셨는데 아이디가 기억이 안 나네. 네네네. 하여튼 네. 여러분 고맙고요. 예, 저희 동지들 의견 성운한 토끼님이 채팅방에 입장했대. 리에박 오 멋지심. 예. 자, 이 재판부에서는 이제 10월 17일 전에 1심 판결이 나올
예정이라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네. 10월 17일이라는 게 원래 명수가 구속 기간이 됐습니까? 4월 17일 정도에 이게 기소가 됐었고요. 예. 6개월 내에 재판을 하게 됐습니다. 아. 구속 기간이 물론 연장도 될 수 있습니다. 예. 법원에서 그냥 영장을 발부하면 더 연기도 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6개월 내에 하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예. 6개월도 원래는 2개월이고 2개월씩 2번 연장할 수 있게 해서 6개월까지입니다. 예. 기본적으로는 아마 10월 17일 이전에 10월 17일. 네네 결정을 할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이 5월 23일이니까 앞으로 한 5달 네네네. 재판정에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또 보여야 되겠네요. 네네네네네네. 자, 우리 현변께서 뭐 그럴 일이 없겠지만 만약에 현변이 503의 변호를 맡게 된다면 어떻게 변호할 것 같습니까? 변호사들이 사실은 형사 사건 맡으면요 고민이 되게 많습니다. 네. 인정하고 빨리 끝낼 건지 예. 아니면 이거 부인하게 되면 증인 다 부르고 이게 해야 되잖아요. 네. 저 같으면 그냥 인정하고 잘못했습니다. 천천히 해주십시오. 예. 오늘 끝납니다 재판. 그래요? 예, 오늘 끝납니다. 예. 오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면 끝납니다 그 자리에서. 근데 뭐 예. 끝까지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재판 아주 길게 되시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변호사 수임료도 늘어나요? 길면? 처음에 이제 계약하기 나름입니다. 계약하기 나름입니다. 근데 길면은 좀 더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예, 그 예. 이영하 변호사는 좀 수임료 좀 받겠네. 예?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그것까지는 뭐 개인 프라이버시 같고요, 영업상 알겠습니다. 비밀인 것 같고요. 예. 이해방님이 엄지척 50개 아, 감사합니다. 예. 자, 이 현변 말이죠. 법조인으로서 이번 사건 진지하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 서초동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아마 이 사건으로 아마 100여 명의 변호사들이 좀 조금 경계가 좀 폈다 하더라고요. 물론 그래요? 저는 거기 못 들어갑니다. 창조경제네. 창조경제. 그래서 서초동의 활기를 좀 불어넣었다. 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공판 방향 그리고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관전 포인트 뭡니까? 결국은 뇌물죄가 인정되냐 안 되냐입니다. 네. 뇌물죄가 인정되면 뭐 10년 정도 나올 걸로 보고요. 인정 안 되면 집행유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요? 예, 뇌물죄의 포인트는 3개입니다. 부정한 청탁, 그러니까 네. 청탁이 있었느냐 아니면 대가관계, 네. 뭘 원하는 거. 대가관계 원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직무 관련성, 직무 관련성은 있을 걸로 봅니다. 대통령이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청탁이 있었느냐, 대가관계가 있었느냐. 그게 아니라 그냥 지금 이재용이 주장하는 것처럼 뭐 뺏겼느냐, 네. 뭐 어쨌든 대가로 줬느냐, 뺏겼느냐. 이게 네. 제일 쟁점입니다. 검찰에서 역할을 좀 제대로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그죠? 네. 자, 우리 동지들 우리 현변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예. 키세스 근데 1906 오늘 머리 실패? 예? 키스스님. 예. 이매진 1906님 다음에 최태민 가발. 이매진님 최태민이가 가발이 어디? 민머리 가발. 예? 대머리 가발을 쓰라는 건 나보고 지금? 미르시라는 것 같습니다. 관리자 들었냐? 모르겠다 나는. 아이고 예. 서태우 현직에서 못 이룬 창조 경제를 감옥에서 이룬다. 네. 송미로 아피루가 중요하네요. 백지장, 네. 소개 좀 해. 왜 나만 하고 있어? 뭐 하고 있어? 잘 안 보이는데. 네, 성난토끼님 박근혜를 증인 신청 많이 할 때 변호사님 같이 해주시면 아마 100명 증인 네. 신청했다 하더라고요. 100명. 그래요? 예. 오. 하루에 한 2명, 3명씩밖에 못 하는데 한 번에 지구전으로 가겠다. 100명 하면 한 40번 정도 해야 되니까요. 네, 아마 농부님이 생각해 재판용을 40번을 왔다 갔다 했나? 아마 한 3, 40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때마다 그럼 503이 출석을 합니까? 출석해야 됩니다. 네. 바쁘겠네. 네. 저 서울구치소. 근데 구치소에 가만히 있는 것보다요. 네. 안에 있는 데들 보면 왔다 갔다 하는 게 좋습니다. 어. 밖에 구경도 하고 좀 안에서 가만히 있으면 되게 지루하거든요. 그러면 뭐 범가고 변호사가 여름 와가지고 지나고. 변호사가 와서 뭐 네. 이렇게 면접하면 좋지만 그래도 바깥에 좀 구경도 하고 그 여행 가듯이 하시는 게 뭐 제가 10월 보기에는 많이 17일까지면 이제 슬슬 단풍 들 때네. 그렇죠. 네. 단풍 막 들기 시작할 여름도 때요? 왔다 갔다 하고 에어컨 시원하니까 왔다 갔다 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송미루님이 그거 노렸나 하셨습니다. 네.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런 게 또 있구나. 네. 우리 현근택님, 현근택 변호사 자주 모십시다 우리. 네. 네네네. 아유 뭐, 자주 불러주십시오. 네. 뭐 막힘이 없으셔. 네네. 네. 그리고 우리 둘이 앉아 있으면 잘 모르는데. 자리 뺏기는 거 아닙니까? 관리자가 혹시 네. 증인으로 나오면 돈 받아요 했습니다. 네, 6만 원 정도 줍니다. 예. 그래요? 또 다른 질문. 네. 예. 성난토끼님 올림머리하기 귀찮지도 않나 하셨습니다. 서태훈님 이재용이가 뺏겼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503은 하셨습니다. 결국은 뭐 말로서 하는 거 아니고요. 네. 재판은 이 전후 사정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조폭이라든지 이래서 모르겠지만 자기도 원하는 게 있고 네. 상대방도 원하는 게 있고 윈윈 속게 가면 윈윈하는 거 네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걸 들어준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강요가 안 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시 너 안 주면 죽어 이렇게 했을 때 그게 강요지. 뭐 이거 해줘. 그럼 니도 좀 알아서 챙겨줘. 그러면은 강요가 될 리가 없죠. 네. 간단합니다. 대가 관계. 귤라임님이 고정하자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요? 네. 네. 그 10월 17일까지만 고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매진님이 변호사님 기름 네. 앵벌이도 하고 가시라고 합니다. 기름에 같이 차 끌고 오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 전에는 아니, 지하철 타고 아니요. 오다가. 저희 불시체 가는데 그때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공- 유튜브에서 YN님이 네. 탄핵은 죄가 안 되나요? 탄핵은요 그 별도의 죄는 아니고요. 네. 탄핵은 이제 헌법에서 재판한 거기 때문에 탄핵죄라는 건 따로 없습니다. 그래요? 네. 네, 키스스님이 오늘 보니까 503 머리핀 너무 많던데요. 뭐 문제 없나요? 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안에서 우리 그 뭐 사식도 먹지 않습니까? 네. 맛있는 거도 좀 또 같이 나눠 먹고 그러잖아요. 통닭도. 예. 그래서 저런 것들은 충분히 구입 가능하고요. 예. 그러니까 아마 근데 이제 들어오고 나갈 때는 아마 저런 거는 안에서 뭐 위해를 할 수 있거나 이렇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빼고 나가든지 이렇게 조치는 할 겁니다. 네. 관리자가 아까 그 증인 돈은 누가 주냐고 설마 세금이냐고. 네. 원래 그 민사 재판에서는요 증인 신청하는 사람이 내고요. 형사 재판에서는 국가에서 줍니다. 네. 도발적 미남님이 네. 변호사님 의견으로는 뇌물죄 확정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하셨습니다. 저는 뇌물죄 가능한 걸로 봅니다.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가 관계라는 게 윈윈하자는 거거든요. 기브 앤 네. 테이크. 그럼 이제 삼성도 원하는 걸 얻었고 503호도 원하는 걸 얻었잖아요. 그러면 대가 관계 되는 거예요. 강요는 아니지만 그렇죠. 강요는 일방적으로 이제 뺏는 걸 강요라는 것이고 뇌물이라는 거는 내가 너 해줄 테니까 니도 나 해줘. 네. 기브 앤 테이크. 우리 저 네. 현변이 네. 작년 그 국회에서 그 탄핵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234표를 딱 맞히셨던데. 그것도 찾아보셨어요? 네. 네. 한번 좀 예언 좀 해줘 보십시오. 자, 뇌물죄 인정될 거. 뇌물죄 인정되고 자, 네. 몇 년? 12년 보겠습니다. 12년. 네. 네. 여러분 들으셨죠? 네. 우리 저 현스트라다무스가 네. 12년 예언했습니다. 앞으로 10월 17일. 네. 땅땅땅. 네,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오케이. 고맙습니다. 자, 팩트 폭격 이 정도면 성공입니까? 팩트장? 예, 성공입니다. 네. 네, 성공입니다. 현변님 성공입니까? 네, 성공입니다. 아, 좋습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예. 자, 뭐 다 해.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이따 또 봐요. 예. 예.